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1834년에 세워진 통명전. 어. 보물 818호. 너무 뜨겁네요. 안녕하세요. 최단의 안보고 쌍보기. 오늘은 창덕궁에 왔습니다. 자, 조선의 궁궐에 바로 이게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제가 유럽에 여행을 하면서 와,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어야 됐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 놨구나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바로 이것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출발! 아유, 궁궐에 들어오니까 역시 바깥에 차 소리가 딱 끊어지면서 조용한 새소리. 좋네 아주. 유럽에 여행을 하다가 또 다리를 건너고 있어 지금.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간 적이 있어. 그 중에 유명한 관광지들이 거기에 참 많더라고. 근데 부다 왕궁, 뭐 또 어부의 요새, 뭐 이런 굉장히 크고 신기한 그런 건물들이 있어서 그런 관광을 하는 차에 관광 가이드가 이제 부다 왕궁에 올라가 설명을 막 해주는 거야. 여기 뭐가 있고 저기 뭐가 있고 하는데 뭐 도저히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 이게 뭐지? 무슨 소리지? 또 아내는 또 시각장애인한테 설명을 좀 해봤으니까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야. 뭐 동화에 나오는 궁궐 같고 뭐 탑이 서 있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머릿속에는 진짜 아 이게 뭐 어떻게 생긴 거지? 구별이 잘 안 됐어. 근데 이제 그때는 여행 중이니까 내가 이거는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구나. 그냥 이 분위기만 즐기자 하고 이제 지나갔어. 그래서 부다 왕궁을 한 바퀴 뺑 돌아보고 내려갔는데 이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 가이드가 막 부르는 거야. 빨리 와보래. 근데 그쪽으로 막 가봤더니 여기 뭐 이때 만져보래. 그래서 만져봤더니 사이즈가 한 1.5m, 1m 좀 직사각형 한 허리 높이에 부다 왕궁의 조형물들을 쫙 만들어 놔가지고 전시를 해놨더라고. 설치를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모형인 거야. 점자도 이렇게 써 있고. 그래서 와 진짜 근데 그거를 딱 만져보니까 그 위에서 설명해준 그 설명들 그리고 내가 상상했던 와 이런 모양이겠구나 라고 상상을 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거야.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완전히. 그거를 딱 만져보니까 와 이런 모양이었구나. 진짜 동화에 나오는 탑이 여기 있네. 이런 걸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 그거를 딱 들으면서 내 생각이 와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2019년 이후에 2020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촉각 모형들이 이런 문화재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 자, 그 첫 번째 모형이 우리가 지금 가려는 창덕궁 후원 안에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이어보도록 하자.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왕족들만 들어올 수 있는 정원이었었나 봐. 여기가 일반 평민들은 잘 못 들어오는 곳이었어. 우리는 지금 왕족이 된 기분으로 왕족들이 그 산책하는 정원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겠어. 최고의 기술과 예술가들이 모여가지고 기술자와 예술가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었겠지. 창덕궁이 조선시대 왕들이 가장 오래 있었대. 250년인가 가까이. 30 몇 년인가 그런데 여기는 나무가 우거져서 그늘이 많이 져서 좋네. 비가 와서 바닥에 물이 좀 튀는 게 이게 비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니 바닥에 물 없어. 그래? 근데 물이 떨어지지? 나무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나무에서? 위에 새가 몇 마리 있던데. 새똥? 설마 새똥? 여기가 부영정이야? 여기 지금 왼쪽에 연못 있지? 연못 그 오른쪽에 아마 부영정 모델이 있어. 촉각 모형이 있을 거야. 좀 봐봐. 어디 있나? 영역 쌤한테. 정자를 설명하라고요? 정자 모양을. 정자 모양을. 정자 모양이 일단 지붕이 되게 독특해요. 날개가 여러 개 달린 새 같은 그런 그 지붕이 맛있겠다. 날개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뭐 사각형 이런 모양이 아니고 하나, 둘, 세 개 막 이런 식으로 그 날개가 여러 개 있는 모양이고요. 네. 그 정자가 작아요. 크진 않아요. 그냥 방이. 그리고 또 방도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뭐랄까 유철 모양으로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안쪽으로 갈 수 있는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붕도 이렇게 날개 모양으로 이렇게 여러 개가 생긴 것 같고요. 또 이제 들어가는 데는 뭐 돌계단 3개, 4개를 타고서 이제 올라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자는 한쪽 2개, 다리 2개, 기둥 2개는 물 쪽으로 가 있어요. 물 쪽으로 가 있고 이제 나머지는 땅에 있고 이제 그리고 물 밑에서 이렇게 정자가 이쪽에 그 뿌리가 올라오는 베란다 쪽으로 이쪽으로 가면은 난간 쪽으로 가면은 저 그 물 위에서 이렇게 물을 바로 내려다볼 수도 있고 또 반대쪽은 그냥 흙이라 이렇게 땅으로 바로 연결되는 땅이 보이고요. 근데 이제 물은 약간 이제 높이가 있어가지고 물 쪽이 더 깊이 이렇게 낮아요. 다리가 길죠. 아, 물 쪽으로 비스듬한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그 기둥도 이렇게 원기둥이 아니고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 이렇게 뭐 구름 모양 이런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사각형으로 이렇게 십자로 기둥이 돼 있어요. 아, 설명의 달인답게 정말 설명을 잘하신다. 이렇게 돼 있고요. 머릿속에 영경 쌤 그려지세요? 모양이? 한옥집 느낌? 뭔가 정방형으로 생긴 한옥집 느낌인데 지붕이 멋있는. 근데 자, 내가 자, 한번 설명- 촉각 모형을 한번 만져보고 선생님 상상한 것과 설명 들은 것과 차이가 얼만큼 있나 한번 봐주세요. 자, 한번 이동해 보시죠. 촉각 모형으로 가시죠. 네. 촉각 모형 어디 다 있어? 아, 지금 앞에 와 있어. 만져졌어요. 만지고 있어. 한번 만져보셔요. 우와. 상상한 지붕 너무 화려하게 생겼다. 진짜 새 날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이게 모양이네. 모양은 원래 음. 부용이 연꽃을 모양인데 연꽃 모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십자 모양이네요. 자, 잠깐만. 선생님 어떠세요? 아까 네. 우리가 지금 이 촬영을 한 이유가 지금 설명 정말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설명에서 들은 것과 이거 만져보면 네. 비교해 볼 때 설명이 눈에 그려지게 설명이 되시나요? 설명을 이제 전체적인 거부터 부분적인 거부터 먼저 해주셔서 언뜻 이해가 되진 않았는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제 선생님 설명과 함께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설명만 들었다면 이 모양을 상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죠? 힘들겠다. 굉장히 추상화에 가까운 그런 모양인데.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각장애인들한테 이게 얼마나 필요한 건지. 맞아요. 이따가 우리 저기 창경궁에도 이게 있다 하거든요. 창경궁 네. 가서 한 번 더 만져보도록 하시죠. 너무 이뻐요. 네. 점자도 찍혀 있죠? 그 앞에. 앞에? 네. 아, 창덕궁 부용정. 어. 부용지는 휴식뿐 아니라 학문과 교육을 하던 비교적 공개된 장소였다. 다 이거요? 네, 됐어요. 됐어요. 너무 좋죠? 300평. 네. 네, 너무 저도 한번 만져봐야지. 와, 제가 사회 공부를 좀 썩 잘 못했었거든요. 이런 유적지를 잘 못 봐서. 자, 이거 진짜. 만져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 근데 이거는 그렇죠. 진짜 이런 모형은 독특한 이런 모형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이런 건축 문화재들 또는 예술 작품 같은 것들을 사방으로 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만져봐야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알 수 있지. 그게 아까 이쪽은 아까 연못 쪽이에요. 연못 쪽. 그쵸. 그래서 이게 정말 만져보면은,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용정도 잘 만들었고, 촉각 모형도 너무 잘 만들었고, 예술 작품 같잖아, 이거 하나에. 자, 한번 우리 또 이동해 보도록 합시다. 진선문이라고 앞에 어. 또 문이 하나 크게 돼 있어. 그다음 올라가고 이런 데는 다 옆에 우리 왼쪽으로 장애인들이 지나갈 수 있는 휠체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그쵸. 돼 있어. 경사로. 경사로들이 다 돼 있어. 영경쌤, 이게 반질반질한 그런 돌로, 판판한 돌로 안 하고 약간 울퉁불퉁하고, 그 다음에 모서리도 이렇게 이렇게 둥글러져 있고, 이런 돌판이거든요. 네. 이거를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으세요? 수수께끼. 배수가 잘 되라고? 어? 배수가 잘 되라고? 배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니고, 네. 소문에 의하면 네.
이게 판판한 거면은 햇빛이 그 반사가 바로 된대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해놓으면 난반사가 되는 거야. 그 햇빛이 난반사가 돼서 덜 뜨겁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일리 있다, 야. 창경궁에도 촉각 모델이 있대. 촉각 모형이. 자, 그걸 찾아가기 위해서 창경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잠깐만, 나 여기 물어볼게. 어. 죄송한데 뭐 물어볼게요. 혹시 촉각 모델 어디? 시각장애인용. 시각장애를 위한? 통명전에 있대거든요. 예? 통명전. 통명전. 네, 그러니까 내려가셔서 네. 저 오른쪽으로 가셔서 큰 건물이에요. 내려간다. 통명전 옆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네. 와. 연못이. 오. 어. 연못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통명전이 있네. 또 내려갈게. 자, 그 창경궁의 통명전 앞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데,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그 통명전에 촉각 모형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그 설명의 달인 전 선생님께서 통명전 설명을 한번 쫙 해주시면 우리가 촉각 모형과 손으로 만져봤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통명전 설명해 드릴게요, 연경 선생님. 음. 자, 여기는 그냥 일자형으로, 일단은 지붕은 일자형으로 그냥 이렇게 큰 기와집 한 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좀 여기 특이한 점은 기둥이 사각형 모양으로 보여요. 사각형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네요. 큰 사각형 기둥이 8개가 있는데 끝에 기둥 그 3개, 그러니까 방 2칸이죠. 양쪽에 그 방 2칸은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가운데 방 3칸은 그 마루처럼 이렇게 쑥 텐마루가 생긴 것처럼, 텐마루가 아니죠. 그냥 마루가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간 모양으로 대청마루. 해서 대청마루가 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간 형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마루 안쪽으로 이제 그 창호지가 달린 그 문이 이렇게 쫙 있어요. 일렬로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기둥이 사각형인 게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건물로 올라가려면은 이제 돌계단을 한 6개 정도 올라가야 해서, 올라가는 계단이 6개짜리가 3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보물 818호라고 돼 있는데요. 뭐 이게 이제 보물이고요. 그리고 통명전 뭐 그 밝음으로 통한다? 뭐 아니 그런- 진짜 설명을 잘하시네. 그런- 내가 그런 지금 뜻이- 들으면서요 예. 그림이 그려져. 음. 그림이 그려져. 와, 근데 지금 저도 지금 여기 초각 모델 안 만져봤는데, 그래서 만져보고서 정말 내가 머릿속에 그린 그림과 차이가 있나 없나 한번 예, 보도록 그래서 할게요. 한번 저 촉각 모델 한번 촉각 모델 만지러 보러 가시죠. 가시죠. 촉각 모형 어디 있어? 안내해 줘 봐봐. 촉각 모형이 어디 있어? 잠깐만.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달라? 조금 달랐어. 내가 아까 생각했던 거는 이 마루, 이게 지금 마루 부분이잖아. 이 마루 부분이 왼쪽 편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 이게 이쪽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고. 가운데. 근데 이 가운데 있네. 그러니까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지만 음. 그래도 내가 인식할 때는 조금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붕에 이게 뭔지는 이제 드디어 내가 알게 됐어. 이게 뭐냐면은 한옥 지붕에 이게 그때 뭐라고 그랬니 여기를? 박공 지붕이지. 요게 박공 지붕의 모양이네. 나 인제 알게 됐네 이거를. 박공의 모양을 이해를 못 하고 있었는데 삼각형. 여기 들어간 부분, 이런 부분이 박공이거든. 와, 어쨌거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지만 역시 차이가 조금 있었네. 선생님 한번 만져보세요. 너무 궁금하네요. 어떻게 다른지. 여기 앞에 왔습니다. 일단 엄청 뜨거워요. 뜨겁죠? 햇볕 때문에. 멋있다. 멋있어. 오. 자, 설명 들은 거랑 네. 똑같이 그림이 그려주셨어요? 그 앞쪽도 한번 만져봐요. 그 안쪽에. 그렇죠.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게 양옆으로 나와 있는 돌출된 네. 그 문이었네요. 잠깐만, 그 사각형 기둥이라는 게 뭐냐? 저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사각형 기둥이 어느 게? 그 하나하나가. 아, 요 기둥이 그렇죠, 사각형이라는 그렇죠. 거구나. 동그란 게 아니라. 아, 가운데 요게. 시원시원하게 생겼다. 아, 보물 자. 많네요. 진짜 시원시원하게 생겼어요. 와, 점자도 있네. 점자 그래. 점자 한번 읽어봐 주세요. 뜨거워서 읽을 수 있을라나 오 근데? 뜨거. 선생님.
1834년에 세워진 통명전 어. 보물 818호. 너무 뜨겁네요. 어. 일상생활 공간의 내전의 중심 건물로 건물 아. 앞에 넓은 월대를 쌓고 지붕 가운데 용마루가 없는 것이 이거 못 하나어요. 어떠셨어요? 요크마루인가요? 요크마루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건물 가운데 아. 3칸은 대청마루를 두고 양 옆에 온돌방을 두어 왕과 왕비의 침실로 썼다. 용도를 알게 됐네요. 선생님 이손 줘보세요, 선생님. 이 지붕의 양쪽 모퉁이에 네. 여기 이렇게 들어간 부분 있죠, 여기. 네네네. 요걸 박공지붕이라고 그럴 거예요. 이런 모양의 삼각형을. 예. 아. 저는 여태까지 이거를 설명을 엄청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냥 삼각형도 아니고 안에 조금 들어가서. 예. 이렇게 근데 지금 만져보니까 정확히 알겠네. 역시 여러 번 설명을 들어도 한 번 만져보는 게 한 번에 알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예술의 미는 정말 만져봐야 알 것 같아요. 자, 오케이. 백문이 불여일촉이라. 백문이 불여일촉이라. 근데 약간 좀 더 크게 만들어도 되지 않아요? 이런 그치? 내가 생각할 때도 조금 조금 작게 작다. 느껴져. 거? 조금 이거 작게 조금 느껴져. 더 큰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느낌도 좀 크면 더 살리고. 디테일하게 그래, 그래. 만들 수도 있고 조금 더 크면 마무리 멘트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무장의 시설 2026년까지 우리나라 4대 궁궐과 왕릉들을 장애인도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는 무장의 공간으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대. 그래서 그때까지 지금 촉각 모형을 그 일환으로 보여줬는데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리고 이제 하나의 대안. 이게 그 시각장애인들이 지금 아까 우리가 쭉 말한 것처럼 설명해서 듣는 것과 만져서 디테일을 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게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남대문, 서울역, 시청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중요한 건물들 앞에 이런 시각장애인 촉각 모형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법 좀 찾아볼래? 그 법이 뭔가?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돼 있나? 근데 뭐냐면은 일정 규모의 건물을 만들 때 그 건물 앞에 아트의 조형물을 만들도록 법이 되어 있어. 그 예술 작품 조형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물들이나 이런 공공기관, 공공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에는 시각장애인 촉각 모형을 만들면은 그것도 하나 인센티브를 줘서 뭔가 혜택을 누리는 정책을 같이 사용을 하면 생뚱맞은 조형물, 건물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지 않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저기 뭐야 이상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익적인 차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멘트를 하나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 서서 내가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할게 그러면. 이거 지금 찍었는데 찍었어? 이걸로 할까? 그래 그러면. 아무튼 그래. 백문이 불여일촉이니까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그럼 해. 밀어버립시다. 여기에는 골목들이 다 많아요. 메모리 딱 맞구나. 하나 가. 그렇죠. 이게 완전 이게 예술적으로 돼 있구나. 그러면 안 되고? 뭐가 달라? 모양이? 거기에 무슨 문양도 그려져 있고 그래. 그래?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